네, 2023년 3월 24일 이정훈입니다. 북한이 수중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는 조용하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정에는 요란한 대한민국 좌파를 고발할까 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선택적 반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라고 하고 싶은데 이 좌파들을 제거하려면, 다 제거는 안 되겠지만 밀어내려면 우리는 핵공유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북한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몇 차례 언론이 났는데 오늘 북한이 핵 무인 수준 공격정 헤일을 만들었다고 공개했습니다. 헤일, 이름 자체가 헤일이네요. 북한 발표를 보게 되면 59시간 12분 그러면 24시간이 하루고 이틀이 48시간, 이틀하고 12시간을 더 보태면 60시간이니까 이틀 반 정도를 물속에서 다닐 수 있네요. 59시간 12분간 자망해서 자기가 표적으로 정한 바닷속에 들어가서 폭발했다. 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수심 80에서 150m 깊이로 2.5일간 자망을 해서 자기가 타겟으로 삼고 있던 바다에서 폭발했다. 북한은 그 바다를 홍원만 수역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터져서 수중에, 여기는 일단 시험용 핵탄두를 달았는데 진짜는 안 달았죠. 이게 제대로 폭발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터지면 북한이 헤일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게 터지면 거대한 헤일이 일어나죠.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가 큰소리 쳤던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수중 핵드론이라고 할까?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포세이돈은 뭔가 하면은 러시아가 운영하는 공격 원잠이나 전략 원잠에 싣고 나가서 어뢰처럼 이걸 쏴줍니다. 그럼 이것도 한 2일이든 3일이든 쭉 물속에서 가겠죠. 이때는 어뢰처럼 가는 겁니다. 어뢰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있었고 배터리 그 힘으로 쫙 스크롤을 돌려서 쫙 물속으로 가는 거예요. 어뢰 같은 경우는 아무데나 맞추면 안 되니까 표적까지 거리를 계산해서 그거 벗어나면 거기서 못 맞추는 소리 자폭하도록 돼 있지만 이건 그렇지 않죠. 쭉 가가지고 적 해안 근처에서 스스로 터지는 핵폭탄입니다. 포세이돈. 이 전역한 러시아 장군이 큰소리 친 걸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참전을 하면 포세이돈을 쓰겠다. 이걸 영국 근처에서 터뜨리면 1000피트의 헤일이 일어납니다. 1피트가 0.3m니까 1000피트면 300m. 300m 같은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그 하일랜드인가 하는 그쪽 지역도 뭐 해발 얼마 안 높죠. 영국은 굉장히 평탄한 지역이에요. 영국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겠죠. 일시적으로 물에 완전히 덮이겠죠. 네, 물이 빠진다면 도로 있겠지만. 그럼 영국은 그 육지에 있는 시설들은 다 쓰려고 하는 거죠. 300m의 해일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중 핵공격 어뢰인데 이게 잠수함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터져가지고 거대한 해일을 일으킨 겁니다. 그게 포세이돈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 포세이돈을 탑재한 전략 원잠을 출항시켰다. 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거와 비슷하다. 근데 그보다 작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헤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반도의 데프콘 3 상황이 되면은 미국 증원군들이 오게 되죠. 부산항에 가면은 신선대에 거기 미군 부두가 있어요. 그쪽으로 미국의 군사 장비가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부산 앞바다에서 이걸 터뜨리면 거대한 헤일이 일어나면서 신선대에는 우리 아주 중요한 컨테이너 부두도 있고 미군 부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헤일을 맞으니까 이 배들이 부두 위로 올라가고 뭐 난장판이 되겠죠. 뭐 부산 시내가 초토화될 겁니다. 진해 같은 데 앞바다에서 터뜨려도 역시
진해만 일대 해군 작전사령부 해군사관학교 다 초토화되는 거죠. 이걸 실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번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쏴서 모의 핵탄두를 800m 상공에서 터뜨렸는데 이번에는 화살 1, 화살 2라고 하는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서 해발 600m 상공에서 모의 핵탄두를 터뜨리는 시험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 핵폭탄을 수중에서 터뜨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해일이 오겠죠. 그럼 제 질문입니다. 북한이 물속에서 핵폭탄을 터뜨리면 방사능 피해를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저는 방사능 피해는 별로 안 입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워낙 부산항 근처에 와서 터뜨리면 물속에 방사능 물질이 많이 터지니까 그걸로 인한 피해는 있지만 이 방사능 물질이 물 바깥으로 나오기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방사능 물질과 바닷물의 성질입니다. 자, 이렇게 북한이 우리 바다 오염을 시키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좌파들은 조용합니다. 저 같은 우파나 떠들고 있죠. 지금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이 2011년도에 사고가 났죠. 거기에 오염수를 방류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염수를 방류한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탈핵 분자들 좌파들이 다 준동하려고 합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제 4월달에 이제 윤 대통령이 미국을 가서 바이든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이 푸틴을 만났죠. 우리 대통령이 일본 갔을 때 바로 그때 갔었는데, 근데 우리 대통령이 기시다 만나고 난 다음에 기시다는 바로 우크라이나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모스크바 머물 때 기시다는 키예프에 있었습니다. 키이우에 있었습니다. 그죠? 이제 3월달에 국제정치이고 4월달에는 우리 대통령이 미국을 갑니다. 아주 세계가 주목하겠죠. 그 다음에 5월달에는 히로시마에서 G7 회담이 열리는데 한국도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6월이 되게 되면은 기시다가 아마 한국을 방문할 겁니다. 국제정치가 굉장히 활발해지는 겁니다. 이 기시다가 한국에 오는 시점에서 아마 일본이 후쿠시마 이 오염수를 방류할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맞춰서 반일 운동이 대한민국에서 극도로 올라갈 겁니다. 후쿠시마 가지고. 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대한민국이 위험한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더 위험한 거는 1945년 우리한테는 부산 입장에서 훨씬 가까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이 터졌고 그때는 8월 달이었습니다. 비도 많이 왔습니다. 지상이 다 오염됐죠. 비가 오게 되면 그 오염된 흙에 있던 방사능 물질이 빗물에 쓸려서 다 바다로 들어오죠. 근데 우리 부산에서는 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왜? 방사능 물질은 물속에 들어가면은 방사능을 내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설명은 2011년 3월 달인가 후쿠시마 사고가 났는데 그때는 수소폭발이 있어서 이 원자로 용기, 경납, 견물 그게 찢어졌습니다. 수소폭발에서. 그래서 쫙 방사능을 품은 이 기체가 빠져나갔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고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쓰나미로 인해서 2사람이 현장에서 죽었을 뿐이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비도 오고 뭐도 하니까 그 방사능 물질도 무게가 있으니까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그럼 땅에 떨어지죠. 그래서 일본이 오랫동안 그 땅들, 경작지에 있거나 사람 사는 땅들을 이렇게 긁어내는 일들을 했어요. 긁어내서 차곡차곡 쌓아뒀습니다. 그거는 제가 사고 나고 이듬해인가 그 다음에인가 가서 보니까 아주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흙을 벗겨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방사능 물질은 반감기라 그래서 점점 떨어지잖아요. 위험성이. 그걸 지나면 이제 다시 흙을 쓰겠죠.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을 긁어내지 못한 데가 이 산에는 손을 못 댔어요. 그럼 산에는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일본의 원숭이가 삽니다. 원숭이들은 사람들은 소개를 시켰지만은 그 방사능 물질 떨어진 데서 그냥 살았죠. 근데 그놈들이 특별히 죽었다는 보고는 없어요. 뭐 비둘기도 있고 야생동물도 다 특별히 기형동물 발견됐다는 보고도 없습니다. 이거는 방사능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때 사고가 났을 때는 어쨌든 기체가 나왔고 그게 이제 땅에 떨어졌을 때 비가 와서 바다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일본도 그 지역을 통제하면서 그 사고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이제
쓰나미가 나서 전기가 다 끊어졌어요. 전기가 끊어지니까 이 원자로 안에는 해결료가 있는데 그걸 노심이라 그럽니다. 그게 물속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이 계속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노심이 워낙 뜨거우니까 물이 펄펄 끓거든요. 그 끓는 열을 가지고 증기를 갖고 발전기를 돌리는 건데 계속 뜨거워서 물을 증발시켰는데 새로운 물이 안 들어오니까 과열된 거죠. 그래서 원자로가 녹아버린 겁니다. 원자로가 깨진 거죠,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수소가 자꾸 발생해서 빵 터진 겁니다. 그래서 찢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후쿠시마에는 뒤에 야트막한 산이 있어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 뭐 지하수가 자꾸 흘러내려오죠. 뭐 시냇물 같은 거야 요즘 기계 좋으니까 딴 데로 빠져나가게 뭐 하면 되는데 이 지하수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그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그 해결료가 있던 노심이 있던 원자로가 찢어졌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경남연기 전체에다가 물을 집어넣습니다. 계속 물을 넣어주니까는 이제 물도 냉각을 시키니까 이제 물이 끓어서 터지는 건 안 생기는 거고 냉각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폭발로 이 집안도 흔들렸는지 일본이 넣어놓은 물에 비해서 여름철 비가 많이 오면은 수위가 좀 올라갑니다. 즉 자연적으로 흐르던 물이 자연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하수가 유입된다는 건 일본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물이 들어가서 어쨌든 냉각을 시키고 있는데 그 물을 막지 못하는 것은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하면은 지하수가 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뭐 땅을 깊이 파고 거기다 차수벽을 칠 수도 콘크리트 칩니까? 그 일본에서 개발한 방법은 그 후쿠시마 발전소 주변에 땅에 거기다가 뭐 가스 같은 걸 넣어서 얼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얼음층이 돼버리죠. 동토가 되죠. 그렇게 해서 물을 옆으로 흐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가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경납 용기 안에 있는 해결료를 포함해서 원자로 전체를 물에 담고 있던 물 중에서 일정량이 넘치는 것들이 계속 자연수가 들어오니까 조금씩 그걸 따로 저장해 놨다가 그게 이제 한 10년 넘으니까 양이 꽤 되니까 바다로 빼내는데 그냥 빼내는 게 아니라 바닷속으로 한 1km 정도 관을 쭉 만들어서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다가 쭉 내놓겠다. 혹시라도 주변에서는 농도가 진해질 수 있으니까 먼 바다에 빼겠다는 겁니다. 이거 빼게 되면 우리나라 어민들이 난리가 납니까? 천만의 말씀.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보다도 훨씬 약한 물이고 우리는 거의 피해 없습니다. 진짜 두려워할 거는 북한의 아까 헤일이라고 하는 거. 쓰나미 일으키는 그 폭탄입니다. 일본도 이거 이렇게 해서 물을 뽑아내면은 우리가 아니라 그 후쿠시마 주변에 있는 어민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몇 차례 검증하고 여기서 나온 물이 해류를 따라서 흘러 한 몇 달 1, 2년 있으면 한반도에도 간다라는 걸 걔를 또 발표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방사능 오염동도는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왜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미 자연 속에도 방사능 물질이 있어서 그거 있는 거에도 약간 더 못하는데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방사능 물질은 물속에서 한 10m만 들어가면은 못 나와요. 그래서 사용의 해결료도 다 수심 한 10m 물속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고가 난 거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건 자연재해였고 쓰나미 때문에. 근데 이거 가지고 반의를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원전을 세우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북한이 만드는 헤일이라고 하는 핵 수중 미사일 핵폭탄에선 입도 뻥끗 안 하는 게 이 좌파들입니다. 이런 자들과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런 자들 뒤에 북한이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웃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위해 투쟁을 하는 저들에게 우리는 한치의 자유도 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후쿠시마 사고 왜곡, 과장하는 세력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